문제입니다. 누구 입이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설마 있지? 총선 화두로 떠오른 막말입니다. 일단 먼저 제목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설마 있지? 무슨 얘긴지 직접 영상 보고 오시죠.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네,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찍이 무슨 얘기냐? 네, 요즘 온라인 상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2번을 찍은 사람, 국민의힘을 뽑은 사람을 좀 비하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찍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찍 아니겠지라는 표현을 지금 썼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즉각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구에서 사용한 이찍 표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또 바로 올렸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즉각 요즘에 즉각 사과를 합니다. 앞서서 사실 정우택 후보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도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사과합니다. 그랬고요. 이직 표현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합니다. 이재명 대표 왜 이렇게 사과를 바로바로 하는 거죠, 요즘에? 논란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없죠. 빨리 차단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명백히 실수한 거고요. 사실관계가 잘못 확인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매듭 짓고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실수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왜 저런 표현을 썼지 하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유세 현장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오고 가고 또 친근감 표시하는 과정에서 네. 아실 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마디가 다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의가 부족하셨죠. 뭐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방식의 발언을 뭐 조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뭐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논란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뭐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떠한 실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것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만 잘못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갈라치기하고 비하한다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정치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네, 사과했지만 이거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또 국민의힘 비판, 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에서 비판 논평 내놓는 거야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등판을 했습니다. 누구 아니야? 짐작되는 바로 그분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일이라면 언제나 등장하는 그분. 네,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 뭐라고 SNS에 올렸느냐. 일찍도 이찍도 모두 계양구민입니다. 네, 일찍 이찍 지금 갈라치는 겁니까? 네, 다 똑같은 우리 계양구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또 사과, 또 여기에 나온 원희룡 후보의 또 이 참견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삼찍도 있고 사찍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찍이란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에게 물론 누가 어떤 후보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것에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후보가 유권자 만나서 지난 선거에서 누구 뽑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찍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은 2대 남들, 20대 남성들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경계심이 본인도 모르게 무심코
그런 표현으로 나왔을 겁니다. 물론 잘못된 표현이고 사과를 했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문이 또 일단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문 전체 분량 중에 네. 사과는 한 요만큼이고요. 네. 또 마지막에는 정권 심판론을 막 또 늘어놓으셨어요. 기승전 정권 심판. 우리가 사과할 때는요. 사과는 제일 깔끔하고 아주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 위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사과가 희석되죠. 이번에 사과도 저는 별로 이렇게 좀 좋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그리고 거기에 프로 참견인으로 등판한 원희룡 후보도 다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1찍이고 2찍만 있느냐, 3찍, 4찍도 있고 5찍도 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등판한 사람이 원희룡 후보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등판을 했습니다. 누구냐? 볼까요? 장해찬. 지금은 이 부산 수영 후보죠.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 장해찬 후보. 이렇게 광범위한 대국민 비하 발언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10년 전 제가 20대 때 얘기했던 이 정치적 발언 비율을 문제 삼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비하 이찍 막말은 뭐라고 변명을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얘기. 10년 전에 20대 때 무슨 발언을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관련해서 어떤 글이었는지 좀 볼까요? 이 글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에 올렸던 글이에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기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한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음란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이 뭐 잘 됐냐 못 됐냐를 떠났어요. 일단 저런 말 한 것 자체는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게 아무리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저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반성은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장해찬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말이랄지 말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죄가 있거든요.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비판을 하니까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모르고 저렇게 비판을 할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그것은 자기한테 부메랑이 온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사법리스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남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남의 정과에 대해 비판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당신은 사법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권이 묘하게 자신의 어떠한 과거랄지 그런 것은 굉장히 감추려고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주 잘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과거를 거슬려 올라가면 자기도 굉장히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데 뭐 그게 얼굴이 두껍다고 할까 적반하장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와서 남을 공격하고 자기의 과언을 숨기려다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다 잘못했다. 누구 하나 잘한 사람이 없구만이라는 표현을 지금 풀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키워드 입이 문제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 장해찬 후보의 입만 문제인 거냐? 아까 기사 다시 가볼까요? 조선일보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기사 속에 여길 보겠습니다. 경선에서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2019년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제가 자세히 읽진 않겠습니다. 물론 기사에 활자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밤마다 술 마시고 누구 부르고 뭐 마약을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까지도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2019년에 이 김준혁 후보의 발언 이것도 입의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같이 기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발언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발언을 보면서 출마하시는 분들 과거에 유튜브 출연하셨으면 영상 좀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정의 일부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이라도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 자체가 뭐 정치를 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었고 역사 학자로서 편하게 하는 유튜브 대담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성격상 뭐 거침없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같은 표현을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이제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쩌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과 언어 수위, 내용 또 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느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장 표명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 김준혁 후보만 그런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말이 문제, 이재명 이직 발언 죄송, 도태우, 5.18 북개입설 사과.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도 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볼까요? 5.18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엔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게 사실은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조사해 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됐죠. 논란이 돼서 또 사과글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지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는 건 오보이자 허위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도태우 후보 발언. 그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우리 국민이랄지 정치권에서 이미 확립되고 민주화운동으로 뭐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왜 이걸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5.18 북개입설과 관련된 것도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왜 저런 확증 편향적인 그런 태도로서 거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역사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객관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저거 자체는 전혀 객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어떤 언사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5.18과 관련돼서 뭐 징계도 받고 제명도 당하고 탈당한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보고 배우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저분이 이제 변호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의 일부에서도 아직도 5.18에 대해서는 저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도태가 되고 사라질지 참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물론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것은 뉘앙스를 보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들리는데 본인은 뭐 개입설 주장을 오보다고 또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5.18 관련한 논란이 국민의힘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의 이 생각 전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입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 다음 만평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개가 있어요. 4월 10일 총선입니다. 40총선인데 네거티브로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면서 개가 둥둥 떴습니다. 입에 지금 정책을 물고 있긴 한데 이게 뭐냐? D-30
웩더독이다. 네, 이제 웩더독. 그러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뭐 언더독 얘기도 나오고 웩더독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객이 지금 전도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느냐. 네거티브 보느라 정책 안 본다라는 얘기처럼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한 입이 문제다에 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을 수 있긴 합니다만 자꾸 이런 막말, 논란 발언들이 나오면 후보들의 면면을 보지 못하고 그런 데만 자꾸 눈길이 가는 웩더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